이 지역 회사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 팀원들은 출근 시간이 50분이나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한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재진. 이 지역 대리는 결근인지 지각인지 연락도 없이 출근 시간 50분이나 지났다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팀장이 오재진을 향해 "야, 오재진하고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이 의아해하는 순간 팀장은 부사장에게 "오재진이랑 같이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부사장은 "내 후임이다. 오재진 본부장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재진은 부사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사장은 회사를 미리 배우게 하고 싶은 욕심에 인턴을 거치고 사원까지 거치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오재진이 부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팀장은 인사 공지도 없었다라며 당황했지만 부사장은 신임 본부장이 조용히 먼저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이곳에 먼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오재진을 가르치고 다독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재진은 6개월 동안 덕분에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며 이지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오재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재진은 신입 본부장으로서 회사를 이끌게 되었고, 이지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오재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에 대해 이지혁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고백이 실패로 끝난 밤, 지은호와 이지혁의 어색하고도 애틋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을 짝사랑하던 지은호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지만 이지혁은 그녀의 마음을 거절했는데요. 차인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 애쓰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이지혁에게 들키고 맙니다. 지은호는 거절 이유도 모르면서 우는 바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혼자 보낼 수 없었죠. 그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남겨질 지은호를 위해 택시를 태워주려 합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며 "선배가 뭔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후배를 챙기고 안전하게 보내는 게 선배라며 그녀를 끝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은호는 결국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택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등 그녀가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의 친구는 이지혁 선배한테 고백했지? 성공했지? 그래서 울었지? 라며 지은호를 놀렸습니다. 지은호는 힘없이 "나 차였어라고 털어놓았고 친구는 "다시 말해봐" 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뭘 다시 말하래? 넌 이미 예측했던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고 친구는 "내가 무슨 점쟁이야?" 라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등장하며 "뭘 예측을 해요? 오늘 비 온대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박성재는 "오늘은 여기서 샌드위치 좀 먹으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이들에게 왜 셋이 우르르 모여있냐고 묻자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지난번에 사인해주려 했더니 성질내고 나가버린 2분기 정산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국밥집에서 그랬다며 이지혁에게 장부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무심한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정보아의 스타일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 단정한 머리의 드레스는 이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이지혁은 그녀를 보며 "뭡니까? 그 스타일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선보러 가다가 도망치는 스타일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억지로 맞선 자리에 끌려가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자에게 남친 대역 알바를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오늘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냐며
그녀의 계획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누군가 우리를 찍고 있을지 모른다며? 그래서 내가 문등지고 앉으려고 한 거다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강철은 동종업계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는 과거 같은 회사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이강철은 형은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같은 업계에 재취업하지 않았냐며 형한테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 다들 그러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예상 외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기어이 내 속을 털게 만드는구나 라고 한숨을 쉬며 사실 우리 처갓집 회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인어른 사촌 형님이 대표였다고 덧붙였는데요. 후배는 선배의 예상치 못한 말에 예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배는 장인어른이 거의 무릎 꿇고 부탁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인맥으로도 동종업계 재입사는 너무 어렵다며 내 경력도 능력도 인맥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는 계속해서 그래도 계속하던 일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일을 하냐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선배는 너도 겪고 나서 날 찾아오겠지만 인맥이고 뭐고 동종업계에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후배에게 그냥 포기하고 적당한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라고 현실적인 충고를 건넸습니다. 이 장면은 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과 능력이 있어도 인맥 없이는 동종업계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는데요. 선배의 진솔한 조언은 후배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치강호는 여자친구 진홍미에게 프러포즈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프러포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홍미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결혼식 청첩장이었는데요. 치강호는 신부 진흥미, 신랑 성재우라고 적힌 청첩장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네가 결혼을 한다고?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진홍미는 난 시종일관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 제대로 안 들은 건 오빠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강호는 자신의 탓이냐고 되물었지만 진홍미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치강호는 지난달에 필리핀 여행까지 다녀왔는데 그동안 결혼 준비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진홍미는 오빠가 3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만 안 했어도 난 결혼식 전날까지 오빠를 만났을 것이라며 오빠는 멋있지만 오빠의 환경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지강호에게 회사에 찾아오거나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홍미는 요즘은 데이트 폭력도 범죄다라며 지강호를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했다며 원 없이 사랑했으니 원도 없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치강호는 말 더럽게 잘한다. 기분 더럽게라며 비꼬았고 진홍미는 안 잡을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치강호는 너 같은 쌍년 안 잡는다고 소리쳤지만 진홍미는 나는 처음부터 이런 년이었다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지혁을 짝사랑하던 지은호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지만 이지혁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왜 자신과 사귈 수 없는지 이해하고 싶다며 묻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감수하고 티내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며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온 공간에서 지은호가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선배한테 내가 뭐가 안 어울리냐고 물으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면 전처럼 좋은 후배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배를 잃기 싫다고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그만 애같이 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그는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여지를 준 적 없다며 너를 사람으로 후배로 아꼈고 좋아했고 신뢰했고 이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인이면 스스로 유추해라.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이라며 지은호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끝까지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것에 답답해했지만
이지혁은 내가 너를 내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며 난 너하고 절대 이성 사이가 될 수 없고 될 생각이 없다고 못을 아갔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빨리 정신 차리라며 계속 불편한 티를 못 감추겠다면 우리 카페 아지트 매니저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매몰찬 태도에 결국 눈물을 흘렸고 알았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지은호의 짝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났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지혁의 단호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으려는 인물입니다. 화려한 날들의 충격적인 프로포즈 장면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지혁은 옛 동료 정보아와 만났습니다. 정보아는 이지혁에게 오재진이 낙하산으로 온 지 며칠 안 돼 그만둔 것을 보면 아직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아의 말에서 이지혁을 걱정하는 듯한 마음이 느껴지자 이지혁은 돌려서 한 얘기들을 기분 아닌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정보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지혁 씨를 소개해달라는 여자 직원이 셋이나 있다며 이지혁을 칭찬했습니다. 이지혁은 소개팅 얘기하려고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 한 거냐고 물었고 정보아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정보아는 내가 왜 남한테 소개팅을 해주냐며 내가 프로포즈할 건데 제대로 들은 거 맞냐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당황했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보아는 흔들림 없이 이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하고 결혼해요. 이지혁 씨라고 말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